네, 안녕하십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교양 수학 맡은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나?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되게 익숙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정리 중에, 수학의 정리 중에 하나인데요. 피타고라스 정리 진수를 보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 대한 명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밑변을 A라고 하고요. 높이를 B라고 하고, 빗변을 C라고 했을 때, 이제 세 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시킨다. 근데 사실 이제 길이에 대한 등식인데, 이제 제곱수에 대한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게 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 제곱수는 2차원의 물리량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흔히 이제 미터 단위를 적용했을 때 뭐 미터 제곱, 일본식 표현으로는 평방미터라고도 하고요, 제곱미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은 넓이를 나타내기 마련이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2차원의 물리량을 가리키게 되는데, 갑자기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넓이를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면, 다시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C제곱의 양을 갖는 도형은 이런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지만 정사각형을 상상하게 되고요. C제곱이란 넓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A제곱이라는 물리량을 갖는 도형을 생각하면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B제곱이라는 물리량을 갖는 도형을 생각하자면 같은 방법으로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등식의 다음과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리키는 등식의 표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파란색의 도형의 넓이와 이 빨간색 도형의 넓이의 합이 이 주황색 도형의 넓이와 같다는 걸 가리키게 됩니다. 봤을 때 어떠신가요? 넓이를 가지고 길이에 대한 등식을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사를 좀 알아보고, 흐름과 변천을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식과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 등식을 일구어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는 말대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뭔가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요. 근데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주인공인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70년 에서 49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이때에 이제 생존했던 수학자인데,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것도 볼까요?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 문헌을 좀 살펴보면은 이 시기는 기원전
20에서 16세기 즈음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시기에 발견된 피타고라스 세수, 그러니까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세수, 피타고라스 세수를 할까요? 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것으로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림프톤, 저에게도 생소한 이름인데요. 322 기원전 1700년경 문헌에 따르면 굉장히 좀 기상천외한 수준의 피타고라스 세수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3, 4, 5 네, 이제 교과서를 학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된 수죠. 3, 4, 5라고 하는 것은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세 정수쌍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세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지만, 피타고라스 세수는 일단 정수 한해서 생각하도록 하고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 논의를 좀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3, 4, 5라고 하면은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을 만족시킨다. 이건 직관적이 아니라 그냥 계산으로 바로 알 수 있죠. 3제곱은 9고요. 4제곱은 16이고요. 5제곱은 25니까요. 9 더하기 16은 25라는 것은 단순한 산술 연산으로도 잘 알 수 있는 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수도 있겠죠. 5, 12, 13 5제곱 더하기 12제곱이 13의 제곱을 만족시킨다.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25고 144고 169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걸 다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어떤 문제풀이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근데 그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발견한 수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적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20, 119, 169 이런 수, 뭐 예를 들어 4800, 4601, 6649, 6480, 4961, 8161, 그리고 13500, 12709, 18541.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굉장히 큰 수의 범위에서도 피타고라스 세수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적은 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음이 그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플림프톤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세수를 알고 있다고 함은 당연히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세수만을 알고 있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세 정수의 순서쌍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고 추론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3500 13,500, 12,709, 18,541 수준의 수까지를 모두 관찰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어 보이죠. 왜냐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시키는 세 정수의 순서쌍을 찾아야 하는데, a와 b는 독립적인 수잖아요. a와 b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변의 길이, 그러니까 삼각형의 변의 길이만 만족하면 되는 임의의 수인데, 거기서 이 수를 만 단위가 넘어가는 수를 대입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수를 단순하게 찾아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로 수를 전개하다 보면 이 나열하는 과정에서 일반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도 보여요.
적어도 1억 번은 대입을 해야 할 테니까요. 컴퓨터 수준이 아닌 산술 연산 속도를 가지고 그런 수를 모두 대입해서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일반화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식을 일단 당장은 직각삼각형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서 일단은 플림프톤이라는 문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등식 자체를 만족시키는 해 집합을 많이 갖고 있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삼각형에 대한 논의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그에 대한 문헌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삼각형에 대해서도 고려했다는 것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등식을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단순의 유희의 차원에서 이 정도의 수까지 일반화했다고 보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빌로니아 시대의 문헌들을 좀 더 찾아보면 뭐 이런 도판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릴 텐데요. 사진이 아니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0이라는 수가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시대의 수를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한 것이죠. 여기는 1, 24, 51, 10, 그리고 42, 25, 35 뭐 이런 수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 사각형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판이 있는데요. 이 도판을 어떻게 우리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도판의 사각형은 정사각형을 그린 것으로 추론이 되어요. 물론 추론입니다. 그 정확한 사실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변 옆에 적혀있는 30이라는 수를 보았을 때는, 그리고 이 대각선 위에 적혀있는 숫자들을 보았을 때는 아마 정사각형의 한 변으로 그의 대각선의 길이를 추론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31, 24, 51, 10, 42, 25, 35 이런 수들에서 어떤 규칙이 발견되시나요? 저는 아직 찾지 못했는데 뭐 이런 사실은 좀 익숙한 숫자도 보이죠. 뭐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24, 25 뭐 이런 수들은 피타고라스 세수를 만족시키는 어떤 세 쌍 중에 두 개를 만족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24의 제곱은 25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네모는 정수로 존재하죠. 왜냐하면 25의 제곱 빼기 24의 제곱은 25 더하기 24 어떤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9고, 왜냐면 49 곱하기 1이니까요. 얘는 7의 제곱이죠. 7이라는 정수의 제곱으로 피타고라스 세수를 만족시키는 어떤 정수로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은 크게 의미 있는 해석은 아닐 것 같고요. 이게 30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 길이가 30 곱하기 루트 2, 사실 뭐 이 고대 시절에서는 좀 다소 부정했던 무리수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알고 있는 현대인이니까요. 30 곱하기 루트 2라고 하면 40 계산이 안 되는데 40 한 3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후보들을 적어 놓았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는 논의 방법론을 저희끼리 좀 더 합의를 하고 계속 더 연구하는 것이 어떤 재미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든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런 해집합을 이 정도로 많이 찾아내면서
도용에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라고 예상은 잘 하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는 문헌을 많이 찾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발견적 추론의 관점에서 역사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될까 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바빌로니아 시대에서는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고요. 다른 나라로 좀 넘어가서 이 숫자, 뭐 참고로 1, 24, 51, 10, 42, 25, 35와 같은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이제 학생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봐서는 뭐 이런 게 먼저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 얘기는 조금 미뤄두기로 하고 일단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고대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의 기원전 6세기경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술바스투라스 뭐 이런 문헌에 따르면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정사각형에서 뻗어가는 선은 그 면적을 2배로 만든다. 다소 추상적인 진술이죠. 정사각형에서 뻗어가는 선은 그 면적을 2배로 만든다. 정사각형에서 뻗어가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뻗어가는 선이라는 말이 아마도 가장 추상적인 언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정사각형 같은지 모르겠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정사각형 다시 잘 그려보면 별 다를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정사각형에서 뻗어가는 선, 정사각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선은 그 테두리죠. 이 네 변이고요. 이건 정사각형 그 자체를 이루는 선인 것이고, 그래서 뻗어가는 선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대각선, 대각선과 평행하게 이런 선들, 뭐 이런 선들. 그리고 사실 이 문장에서도 어떤 힌트가 되는 점이라고 하면 그 결론이죠. 그 면적을 2배로 만든다. 그래서 면적에 좀 면적이라는 물리량에 어떤 방점을 뚝 두고 있습니다. 그려보고 나니까 이게 그 뻗어나가는 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래 처음에 정사각형 면적에 2배가 된 것은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대칭적으로 여기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동 그렇게 해서 이 새로 만들어진 큰 정사각형은 원래 있던 정사각형 면적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추상적인 언어의 해석은 이런 수준에서 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사각형에서 다른 방식으로 뻗어가는 선을 만들어서 면적을 2배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당장 생각하기 쉬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 문양은 사실 저희가 어떤 타일을 관찰한다거나 화장실에서 뭐 자연을 관찰한다거나 어떤 예술 작품을 본다거나 그것도 르네상스 시대 뭐 약간 그런 정도의 고전주의 양식을 좀 관찰하다 보면 이런 문양은 자주 발견하게 되죠. 여기 칠판에서도 찾자면 그런 문양을 찾을 수 있죠. 이건 아니네요. 어쨌든 정사각형 내부의 정사각형 등은 예술이나 건축,
건축은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굉장히 비례나 어떤 역학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도형에 관련한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학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 그래서 자주 다뤄지는 형태의 문양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에서 뻗어가는 선으로 면적을 2배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2배에서 4배, 그 2배 8배, 16배, 2의 n승배를 만드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된 것이죠. 여기서 도 마찬가지로 이 뻗어가는 선이 면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다시 길이에 대한 논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과 이 변, 그러니까 면적이 2배가 되기 전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면적이 2배가 된 후의 정사각형의 길이의 비를, 한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갑자기 논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역사적인 문헌에 따르면 넓이와 길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항상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어떤 관찰에 의해서 관찰을 하다 보니 이런 관계가 성립함, 그것도 넓이에 관련한 그 넓이에 관련한 수식들로 길이를 설명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라고 하는 것을 다소 발견적으로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은 가장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로 좀 가보면 이제 같은 논의를 하는 중국의 후한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기원전 2에서 3세기경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비산경이라는 책에서 일단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도형에 관련한 진술이 있어요. 그것도 3대, 4대, 5의 길이비를 만족시키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당연히 이 주비산경 책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표현을 안 사용하죠. 대신 진자의 정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발견한 중국의 수학자의 이름이겠죠, 아마. 그리고 이 표현을 들으시면 하실 수도 있겠는데 구고현의 정리라고도 합니다. 이 진술을 살펴보면 구와 고를 각각 제곱하여 더하면 현의 제곱으로 한다. 당연히 그 제곱근은 현이다. 이 말에서 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래서 구는 높이를 뜻하고요. 고는 밑변이겠죠. 현은 빗변입니다.
그리고 주기산경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구체적인 삼각형에 대해서 문헌상에 밝혀져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길이가 (7 곱하기 7인) 이 오목판에서 3, 4, 4, 3, 또 4, 3, 또 4, 3. 여기서 다시, 당연히 4, 3이죠. 다시 이 점들을 표기하고 이으면 그리고 이런 식의 경계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죠? 이렇게인가요? 그리고 이렇게고 이렇게 아니죠? 아니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런 형태의 삼각형 4개와 중간에 사각형 1개로 이 빗겨 그려져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표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점은 이 길이는 3이고요. 이 한 직각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3이고요. 높이는 4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와 3을 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1이죠. 한 변의 길이는.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구고현의 정리를 진술해보면 이렇게 그릴까요? 4 곱하기 이 직각삼각형 더하기 작은 삼각형 작은 사각형, 작은 정사각형은 큰 정사각형의 넓이 라고 표기할 수 있죠. 이를 수학적으로 제시해보면 4 곱하기 그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죠. 일단 일반 화하기 전에 구체적인 수로 생각해보면 4 곱하기 3이라고 합시다.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니까요. 더하기 4 빼기 3의 제곱, 이 중간 사각형의 넓이죠. 는 어떤 길이의 제곱, 어떤 길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길이 x라고 합시다. x제곱.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산을 해볼까요? 12고 48, 24 더하기 1은 x제곱. x는 5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x는 길이잖아요. x제곱은 25를 만족시키는 양수 x는 5죠. 이런 식으로 이 길이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소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구고연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이 등식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4 곱하기 밑변 높이 뭐든 좋습니다. 긴 것을 a라고 두겠습니다. 밑변과 높이 중 긴 것. 그렇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일 테고요. a보다 b가 크다라고 가정하죠. a와 b는 사실 밑변과 높이는 다소 상대적인 위치 관계인 것이니까 a와 b는 밑변과 높이를 뜻하지만 그 중에 긴 것을 a라고 둔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무리가 없겠죠. 그래도. 그리고 a-b의 제곱, 왜냐면 a가 더 기니까 a-b가 어떤 길이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는 연산해보면
어떤 곱셈 공식이 좀 필요하겠죠. 이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그래서 b제곱이라는 식을 생각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즉 넓이와 같죠. c제곱.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죠. 구체적인 예로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 된다 라는 것은 이러한 특정한 사례와 모는 종이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있는 4개의 삼각형은 주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정사각형은 황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왕권과 관련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었나 보죠. 왕권이 아니라 뭐 왕실의 뭐 직조, 궁궐의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일반화할 수 있어요. 뭘 일반화하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세 수의 수식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왜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시키는 수를 a와 b와 c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 4가 있으면 5가 있듯이.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2ab의 제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좀 더 이런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일반화. a제곱 더하기 b제곱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b제곱 제곱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이거 더하기 이거와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더하기는 2a제곱이죠. 곱하기 2b제곱이죠. 는 4a제곱 b제곱이죠. 는 2ab의 제곱이죠.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넓이를 구해왔던 수식, 공식을 이용해서 다소 일반적인 형태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는 세수의 관계도 하나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에 의해서 2ab와 a제곱 빼기 b제곱 나오나요? 과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건 피타고라스 세수라고 봐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ab가 정수라고 하면은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 정수잖아요. 하나의 특정한 경우를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축소하면 어떤 식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텐데 그를 위해서 무리수, 통약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으로 그 논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